안녕하세요. 제주살롱의 북집사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살롱에서는 어떤 책들을 입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책들인데요.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고요. 박정민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죠.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으로 이안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고 2002년도에 부커상을 받은 작품이고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에 국내외에 엄청난 화제였었고 많은 작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여러 작가들, 유명 인사들의 찬사가 실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추천사를 읽어볼까요? 혼란을 뜻하는 카오스에서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의 성격과 이 소설의 작법이 사실상 같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색채도 강한 이야기고 이야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볼 소설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셀리 루니의 인터메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달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했던 책이죠. 자세한 소개는 이달의 책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하면서 조각난 관계, 파편화된 삶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사회 인간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조각나고 부서진 그런 관계들, 마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나고 파편화된 그런 문체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매우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간관계, 사랑의 풍경을 아주 세밀하게 통찰력 있게 잘 잡아내고 있는 그런 소설이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출간됐던 책이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읽었었는데 처음 출간됐을 때는 이런 표지로 출간이 되었었죠. 제가 박민규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 대부분을 읽었었는데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영화화돼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 소설을 워낙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영화 보는 거를 아껴두고 있어요. 아니면은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 영화를 볼까 그렇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출간됐던 이 작품을 최근에 영화화되면서 다시 개정해서 새로운 표지로 이렇게 박민규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카스테라나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이나 더블 이런 작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인문도서가 있는데 그렇게 추천하는 인문도서 중에 하나고요.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되물어보기에 좋은 그런 에리 프롬의 에세이고요. 에리 프롬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글들을 엮어서 낸 책으로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의 대표작이 사랑의 기술이나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그런 책들은 전문도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책이 부담스러우시면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서 에리 프롬에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 저에게 아주 큰 자극과 영향과 영감이 되었던,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 책의 구절들을 되뇌이곤 하는 그런 책인데, 저는 다른 판본으로 읽었었는데 이번에 을류문화사에서 새롭게 편집해서 출간한 그런 신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릴케가 카푸스라는 시인 지망생에게 보내는 편지, 서간문인데요. 이 카푸스가 시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당시에 유명했던 릴케한테 편지를 보내고, 릴케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 청년에게 쓴 글을 보낸 그런 편지들의 모음인데, 단지 시 쓰기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인데, 거기에 쓰여있는 말들이 구구절절이 너무 좋아서 이 책도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은 읽어보시기를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대부분의 판본이 릴케가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10편 정도 되는데, 이 판본은 카푸스가 릴케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켄 리우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이 책도 제가 올 초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이고,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번역본이자 해설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노자의 도덕경은 동양 최대의 고전 중에 하나죠. 공자의 논어와 더불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회자되고 연구되고 있는 그런 심오한 철학책입니다. 그런 노자의 도덕경을 켄 리우라는 SF 작가가 자신만의 언어로 쉽게 번역을 하면서, 특히나 이 책의 장점은 작가가 도덕경을 해설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경에 의거한 삶의 태도, 자연스러운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민 작가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김영민 작가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죠. 국내에 굉장히 많은 펜을 거느리시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자 에세이스트인데, 이 책은 그런 김영민 작가님의 필력을 알린 대표적인 에세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벌써 초판이 19세가 발행이 됐고 이 개정판만 5세째 발행 중이네요. 다 합쳐서 24쇄를 발행 중인 어마어마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에세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고, 그리고 해학적인 그런 웃음도 주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읽어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에세이고, 특히 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계속 곱씹어 봐야 할 그런 말인데, 이 제목에서 벌써부터 김영민 작가님의 그런 삶의 철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희망도 절망도 없이 담대하게 삶을 관조하는 그런 작가님의 삶의 철학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엿보는 것은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에요. 이 책은 제가 너무 많이 여러 번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책이에요. 알랭 드 보통의 대표작이고, 알랭 드 보통의 작품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이 책을 항상 뽑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릭 프롬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서 연애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랑에 관한 철학적인 깊이 있는 사유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설레는 감정이나
그리워하는 감정, 이런 감정의 측면에서 사랑을 보는 생각이 자연스러운데, 이 책은 사랑은 단순히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고도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수양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의 깊이이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이고, 이 책 또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여러 번 읽으면 더더욱 좋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써있네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 네. 양대종 교수님의 니체입니다.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니체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이 양대종 교수님의 논문 몇 편을 읽고 이분의 책도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입고하는 책입니다. 현대성의 위기와 미래철학의 과제라는 부제를 달고 있네요. 이 책은 대중설학이보다는 전문 철학 도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라토니 하루이코의 니체의 말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이 니체에 관한 전문 도서라면, 이 책은 니체를 전공한 일본의 학자가 쓴 니체가 한 말들을 발췌한, 그리고 아주 쉽게 번역해서 읽기 쉽게 만든 그런 니체의 잠언서예요. 보시면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입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거든요. 한 장 한 장의 그 문장들이 정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자극이 되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이 책을 침대 옆에 놓고 자기 전에 한두 장씩 꼭 읽고 잤던 그런 기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요. 정여울 작가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데릴 샤프의 서바이벌 리포트예요. 이 책은 융심리학에 대한 책이고요. 융심리학에 대해서 정여울 작가님께서 데미안이라는 소설과 엮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여울 작가님이 융심리학의 그런 전도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융심리학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을 작가님께서 찾으시다가 이 책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낸 책이에요. 인생 제2막을 위한 융심리상담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네요. 특히나 제2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년들, 방황하는 중년들, 위기의 중년들에게 권할 만한 그러한 심리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여울 작가님은 저희 서점과 좀 인연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방황의 중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 읽어보기 위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앙 보뱅의 환희의 인간입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프랑스의 시인이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련한 감성적인 터치의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고, 시도 좋지만 에세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에세이를 몇 권을 탐독해서 읽었었고, 너무너무 그 구절들이 아름답고 마음을 동요시키고 내 감성을 흔들고 이런 지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했던 책이고, 역시나 제주살롱에서 추천하는 인문도서에 항상 제가 올려놓는 그런 책입니다. 띠지에 써있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시인답게 굉장히 알쏭달쏭하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죠. 이런 문장도 있네요. 손으로 글을 쓰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한다. 고요함, 천사가 보내준 이 선물을 사람들은 더는 원하지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네,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네요.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민음사에서 보내온 박스인데요. 먼저 쏜산을문고 시리즈 두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권은 토베 한손의 두 손 가벼운 여행,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게으른 자를 위한 변명입니다. 쏜산을문고는 민음사에서 나온 작은 문고판 고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도 두 권 소개할게요. 한 권은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또 한 권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두 권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읽었던 고전이고, 특히 사강의 이 책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면서 고전이 되게 읽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곤 해요. 그리고 필경사 바틀비는 모비딕을 쓴 허먼 멜빌의 또 다른 역작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현대의 그런 기업화된, 산업화된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의 표지처럼 조금은 난해하고 알쏭달쏭한 책인데 그래도 읽고 나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주인공 바틀비가 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으면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현실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바틀비가 하는 그 말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일을 하라고 막 다그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혹은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서 이 일을 시키는 변호사가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말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저먼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 그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다른 걸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열받을 것 같긴 한데 문학이니까, 소설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필경사 바틀비를 소개하고 연이어 소개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목이네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틀비가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시모토 바나나는 일본의 여성 소설가고 많은 팬들, 특히 여성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작가님의 소설이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국내에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여러 에세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책은 그 중에 하나고 표지가 너무 귀엽죠? 나와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 책도 물론 좋지만 제가 밀란 쿤데라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그 책과 함께 얘기될 만한 대표작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밀란 쿤데라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리커버판 표지가 인상적인 그런 판본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 책 전에 밀란 쿤데라를 접하기 좋을 만한 그런 책으로, 소설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무의미의 축제. 우리는 정말로 무의미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곤 합니다.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가 하나 더 있었네요.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요즘에 고전을 읽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 시다르타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읽었다고 언급이 되는 그런 고전 중에 하나죠. 시다르타는 부처의 본래 이름이죠. 고타마 시다르타. 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대중들의, 민중들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고행을 겪는 여정을 떠나죠. 이 시다르타라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은 그 부처님의 실제 고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원래 이름인 시다르타를 따와서 깨달음을 위해서 떠나는 여정의 이야기를 헤르만 헤세가 가상으로 이야기로 풀어낸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면 안 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여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동욱 교수님의 들레즈의 철학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기 위해서 입고하는 책이고요. 니체와 더불어 제가 들레즈라는 철학자에 관심이 많은데 들레즈의 철학에 대한 해설서를 찾다가 이 서동욱 교수님이 국내 들레즈 철학의 전문가, 대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의 들레즈의 해설서를 읽어보기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글씨가 깨알 같은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무사히 잘 읽을 수 있을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박스를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제주살롱에서 엄선해서 입고하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서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다면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